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S&P 500,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새로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뉴욕 증시에서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에 무려 6천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참 어렵게만 보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던 코스닥, 파란불 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가 좀 끌어주면서 1% 안쪽으로 상승분은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 코스피 시장을 어느 쪽이 이끌어주고 있는가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오늘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가져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도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 일부 종목들 정말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주와 방산 섹터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화시스템이 방산 섹터 내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데요.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과연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지 않다면 고민을 또 해보고 계시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랭킹쇼를 통해서 종목 진단해보고 바꿀지 말지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랭킹쇼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232518200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하는 거 괜찮은 건지 이 선택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번호죠. 0232518200번으로 전화를 올려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채팅창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모찌모찌님. 모찌모찌님. 두 분 케미 좋아서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게시판, 이게 채팅창에 좀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바로 또 네. 방문해 주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반디하자님께서 코스피는 2차 전지가 이끌어주네요. 뭐예요. 밑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네. 웃음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거 반등을 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나 싶다가 금세 또 이렇게 처지다 그쵸. 보니까 많이들 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맞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지한님께서도 상큼하고 열이 나는인가요? 신이 나는 에너지 네. 팡팡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단디하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쯤에 좀 힘이 축축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확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찰빵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님도 안녕하세요 오셨는데요. 지연해피님은 사막 콘덴서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지은님이 이 현대 모비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쪽으로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제법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님께서는 어제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 끌어내리네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HK 이노엔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김성자님께서는 2차 전지죠. 금양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자, 꿀부자님, 오세봉님, 윤귀숙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오늘 랭킹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8일인데요. 키워드를 제가 미래 예측으로 갖고 왔습니다. 증시 예측인가요? 증시 예측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고민하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증시 예측이 아니라 오늘 6월 18일, 오늘 검색창에 6월 18일 치면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죠? 오늘이 신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인도의 점성술사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소식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네. 하루 종일 그런 소식이 없기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뭐요? 이쯤에서 주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10대부터 30대가 가장 많이 보는 운세 유형은 이렇게 들고 아니, 왔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캐주얼해졌죠? 제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짜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네. 이런 거 좋겠구나 싶어서 들고 아니 무슨 왔는데요. 인도의 점성술사가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공포 분위기 지금 연출해 놓고서는 공포 분위기는 시작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근데 그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네. 6월 18일을 치니까 오늘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20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떴던 거 알고 계세요? 아, 그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유명한 거 아닐까요? 아, 그분 이름이 쿠샬 쿠마르라는 맞아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포 분위기로 갈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가볍게 아주 접근을 캐주얼하게.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 10대부터 30대가 가장 많이 보는 운세 유형 탑5입니다. 일단 별자리 보이고요. 사주, 궁합, 타로, 띠별 운세라고 있는데 혹시 보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저는 많이 저런 걸 믿어서. 거의 하질 않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주도 보고요. 타로도 보고요. 별자리도 봐요. 미래가 많이 불안하십니까? 네, 미래가 뭘 이렇게 다 불안해가지고 봐요, 무슨. 다 봐요. 그리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보는데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운세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저런 거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사주풀이는 해 바뀌면은 그 앱으로 그냥 뚝딱뚝딱 맞아요. 친구들끼리 두드리는 게 네. 있거든요. 그래요. 사주풀이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럼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막상 보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서 또 나쁜 거는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쓱쓱쓱 기억 남는 그런 게 좀 있죠. 자, 지금 보니까요. 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모찌모찌님, 10대는 없을 테고 20대 나왔 하셨는데 아니에요. 10대에 오히려 저런 거 더 많이 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저런 걸 안 보고 10대, 20대 때 뭐 별자리 운세라든지 네. 타로라든지 이런 거 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모여유 전 연령층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지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사에 10대부터 30대로 뽑혀 있어서 절 연령대로 찾았어야죠.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찾았던 기사는 10대부터 30대여서 이렇게 그래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고싱님, 오늘 네. 주제에 공감 못하시는 차고 형님 하셨는데 저도 저 연령대에서 슬슬 벗어날 때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바이주님, 글로벌 시대에 사주풀이라니 사주대로 돼 있으면 난 지금 재벌이 되었을 거다 하면서 정말요? 아마 지금 바이주님께서는 사주풀이를 뒷순위로 놓으실 것 같습니다. 타로가 1위라는 진용님의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자, 뭐 취향이 많이들 갈릴 것 같아요. 네. 자, 실제로 어떤 유형의 운세를 많이 접근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함께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연 해피님의 종목인데요. 자, 사막 콘덴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이 종목 매수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이거 좀 앞자리부터가 좀 다릅니다. 55,300원이고요. 10% 비중이 있습니다. 종목 진다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도 그럴 게 지금 사마코데서가 사실 잘 반등을 해주나 싶다가 요새 또 다시 조정을 네. 받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4월 29일입니다. 54,500원까지 참 잘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쯤이면 조정 다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즘에 또 방심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추가 매수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거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가파르게 올라가 주다가 다시 또 조정 국면이네요. 사막 콘덴서 지금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이 사막 콘덴서는 MLCC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뭐 이 MLCC를 만드는 기업은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막 콘덴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 갖고 IT 업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면서 MLCC 쪽도 마찬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뭐 그런 이유로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뭐, 한 달 20일 만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3만원부터 54,000원까지 갔으니까.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55,000원인 거 보면, 저 2022년 정도에
그 정도 가격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뭐, 아직도, 조금 마음고생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이거를,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요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좀 물을 타서 빠져나오겠다, 뭐, 요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좀 두들겨 맞은 이유는 그런 거죠. MLCC 쪽이 일본 업체들하고 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저가 우리나라 뭐 원화도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지만요. 엔달러 환율은 훨씬 더 올라갔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된 것보다 일본 엔화가 약세된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엔화 약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경쟁해서 조금 좀 불리한 그런 뭐 상황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보면 또 조정폭도 상당히 큽니다. 54,000원부터 뭐 지금 41,000원이 한 30% 넘게 좀 하락한 모습이네요. 자, 지금 요거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22평선 자체가 워낙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62평선 자체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62평선은 일시적으로 돌파가 되더라도 20선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봤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평균 단가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좀 안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등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옆으로 한참 횡보를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수렴이 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단행하실 가격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요. 한 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등 나왔다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4만 원 정도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55,000원이니까 뭐 한 47,500원 정도 평균 단가가 그쯤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정도 4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올해 실적 부분들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저 4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가 뭐 한 47,500원 정도, 그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한 5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요. 4만 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는 4만 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5만 원 근처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 5만 원쯤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제발 요대로 잘 풀려서 사막 콘덴서 많이 좀 괴로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탈출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LP님의 첫 번째 종목이었죠. 사막 콘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 운세에 대한 이야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되게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채팅창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서장깨님이 무담도 주식해서 물리더라고요. 아, 주변에 네. 무당 지인이 계신가 그런가 봐요. 봐요. 예. 아니, 주식이 참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타인의 운세를, 운명을 봐주는 무당 우리 네. 선생님께서, 본인의 주식을 못 보면,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자, 병재님은 운세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모치모치님, 시대별로 보면 타로가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오늘 이 1위는 타로가 아닐까, 네. 이런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좀 제 네? 개인적인 사담을 풀자면 뭐죠? 타로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요. 아, 유튜브에서 어떻게 봐요? 유튜브에 타로라고 혹시 치시면 예를 네. 들어서 6월 운세 타로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로 볼 수 있는 타로가 있거든요. 자기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몇 개를 다 묶음을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나누고?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5가지 세트 중에 한 개를 고른 다음에 보는 건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네.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당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휴머니스트님을 통해서 예. 밝혀졌습니다. 휴머니스트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귀신도 모른다잖아요, 주식. 귀신이 모르니 무당이 알 방법이 없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식은 그럼 도대체 누가 제대로 하는 거죠? 찰빵님이 창호 앵커님 리액션 고장났다고. 그래요. 아니, 끝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난감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 종목 진단 좀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우정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I 39만 3천 원, 비중은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신 뒤에 이게 혹시 잘못된 선택인지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37만 원대 움직이고 있고 현재 평단가가 39만 3천 원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시면 좀 수익권에서 적어도 손실은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쪽 뭐 다른 쪽들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싼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뭐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그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들 향후에 나올 부분들이 있으면 빠져도 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턱없는 그런 밸류에이션도 아니니까 뭐 한번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자,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지금 여기 차트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저점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저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지금 전에 가격대 여기 있는 가격을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이쯤에서 좀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측면을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지금 차트대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 주식 투자를 하면 분명히 나는 여기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이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틀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손절 라인들 이런 것들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손절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것들 이런 거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정도가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떡소리 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쪽이 다 좋았었죠. 근데 이 부분이 테슬라가 한 5% 정도 올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급등 좀 많이 올라서 출발했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FSD가 중국에서 허가 났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저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저점 이 가격을 깬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뭐 지금 벌써 20%나 되시니까 조금 많습니다, 비중은. 비중이 좀 많아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뭐 지금 37만 7천 원인데요. 지금 뭐 한 37만 원대 정도가 뭐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여기서 받치는 뭐 그런 자리도 있고. 자, 추가 매수는 뭐 한 10% 정도만 해보세요. 40% 이상, 40%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이 34만 2천 원이라는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이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못할 것 같다라면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가격이 깨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거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 41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추가 매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이익은 취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말씀드린 전략 그거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저 34만 2천 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전제 하에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비중은 40% 되지 않게끔 추가 매수하는 것을 권해주셨고요. 전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2개 받고 왔으니까요. 네.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많이 보는 운세 유형을 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꼴등 5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궁합이었습니다. 자, 궁합 4.3% 이렇게 득표를 했는데 궁합 거의 안 보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궁합 봐요? 궁합은 근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네. 요즘 MZ세대인 거잖아요. 10대에서 30대까지. MZ세대는 특히 연애 솔직한 편 아니겠어요? 내 취향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궁합대로 내가 사람 만나고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궁합이고 뭐고 나는 운명을 거스를래. 난 끌리면 그냥 만날래.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궁합 안 봐도 요새 좀 이런 거 대체해주는 게 바로 MBTI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걸로 좀 맞춰가지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미리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자, 확실히 그리고 궁합하면 이 5개 중에 왠지 가장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주풀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올드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저도 젊은 친구인데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궁합이 뭔가 약간 올드한 느낌인가 봅니다. 5위 바로 궁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해야 될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자, 5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4위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종목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여러분이 검색하셨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날 1% 빠지고 어제 오늘은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일 음봉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대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오늘장 연고점을 경신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7% 상승.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오늘장에 검색을 하셨을까요? 오늘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삼성전자 오늘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주가 우리의 대장주가 장중에 82,200원 선까지 도달을 했다가 2% 넘게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2.3%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79,800원, 900원 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밤사이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주 강세 효과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8만 원에 대한 회복 시도가 있지만 저항은 뚜렷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가전, 반도체 등의 판을 짜고 AI와 수익성을 놓고 사업 전략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AI 가전으로 해외에서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받았다라는 호평이 있었던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장 상승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오늘 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5%까지 상승하면서 6월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6,1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21일에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21일에 열리게 된다면 금요일이고요. 오는 7월 첫 탐사 시추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에 첫 탐사 시추가 개시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광고의 설정, 자원 개방 관련한 어떤 제도 개선 같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이끌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이 시각 9%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AI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MLB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PCB를 만들고 있는데 애플이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서 더 고도화된 PCB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애플의 수혜까지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신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4공장 가동이 임박했습니다. 3분기부터 이 4공장의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의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네요. 현대차가 2%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인도법인의 현지 IPO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 오늘장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다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28만 5천 원 선에서 2%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IPO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랠리에 동참을 했었고 오늘은 현대차가 재차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네요. SK하이닉스가 3% 플러스 기록하면서 23만 원 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사상 최고가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지난 연봉으로 한번 보시죠. 자, 지난 2001년 이후에 14만 원 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최고치가 오늘장에 경신이 되면서 23만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이러한 AI 기대감에 따라서 GPU, 엔비디아 간밤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대한 수요 개선, 수요 증가,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SK하이닉스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13%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2,1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에 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현지에서 국방장관 회담까지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쪽에서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또 루마니아 쪽에 수출기를 열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방산 수출 올해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또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지상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라는 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은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에 탑재가 되는 통합 전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콤의 주가가 27%까지 강세를 띠고 있죠. 오늘 테슬라발 이슈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FSD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자율주행주 라이콤이 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27% 플러스고요. 한국석유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6월 초에 이렇게 강세 보였다가 조정을 쭉 받았다가 오늘 바닥 찍고 반등해 줍니다. 이 반등이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일까요? 오늘장 11% 플러스고요. JNTC 이 종목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실리콘투 삼양식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JNTC도 포함을 시키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커버글라스 제조 기업입니다. 1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특히 14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1325%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500%,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12% 성장한 기업이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84%에 달하는 그런 고성장 기업인데요. 유리기판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은 2027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의 주가 5%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가스정 관련한 종목인데 1% 플러스고요. 10위권 아래로 보시면 이오플로 10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사피엔 반도체가 이 시각에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AI 안경 성장, AR 안경 성장의 수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AR 시장의 확대 수혜주로 마이크로 LED 관련한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있고요. 다음으로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반등을 시도했다가 이건 바닥을 찍는 걸까요?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다는데요. 장중에 15%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 플러스고요. 노브랜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쭉 조정받다가 오늘장 24%까지 강하게 반등하니까요. 바닥 찍는지 보시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주 5% 플러스, 그리드위즈가 상장한 지 지금 3일 차인데요. 오늘 반등 시도하는데 1%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전력 수요 대응 관련주, 이게 주주가 SK가스라고 합니다. 기아가 현재 1% 플러스, 삐아가 0.24% 상승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0.06% 소폭의 플러스지만 5일선에 딱 걸려서 18만 원 선 회복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상 최고가 종목 이수페타시스 2년 연속에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지금 비중을 줄일 때일까요? 상승 여력을 더 볼 수 있는 시기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AI 반도체 열풍과 함께 가장 또 두드러졌던 종목 네.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뭐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과연 이수페타시스 이쯤이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앞으로 더 끝없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 이수페타시스를 보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는데 야인시대란 프로가 없어졌다가 처음 방송한 게 4월 달이었어요. 다시 방송했는데 그때부터 종목을 한 종목씩 추천해드렸었는데 그때 첫 종목으로 추천해드린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뭐 이게 MLCC는 초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가 데이터 센터 같은데, 뭐 그다음 슈퍼컴퓨터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PCB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가 예전에 좀 했었는데 이거를 접었어요. 그래서 고다층 PCB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투자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FPCB 뭐 이런 데 좀 집중을 하느라고 고다층 PCB는 신경을 못 썼는데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었어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니까 재작년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겠죠. 재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1,000억이 넘게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었어요. 6천억. 지금은 3조 5천억이죠. 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눈 감고 질끈 감고 그냥 사서 냅두면 되는 시기가 작년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나 뭐 그런 쪽에 지금 이 고다층 PCB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쪽들, 이런 쪽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요.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의 고점이 얼마다라고 그 부분을 좀 보려면요. 지금 뭐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월 초에 말씀드릴 때 그때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3월 달에 9,000원 뭐 이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프로였죠. 자, 지금은 3조 5천억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비싸죠, 지금.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주가가 지금 뭐 AI 쪽하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엮이면 끝도 없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의 고점은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 액면 분할해갖고 지금 차트를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 화면에 나오는 게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이걸 보고는 도저히 밑에 이렇게 깔려서 점점점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이 차트가 여기서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그냥 쭉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꺾여서 이 22평선을 이탈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22평선이 뭐 아래로 다시 꺾인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가
이수페타시스의 고점일 겁니다. 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 차트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뭐 좀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이수페타시스만 봐도요.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뭐 작년에 초에 그때 시가총액 6천억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룰루랄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 나오니까 자, 요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생명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5일 이평선 있는 자리는 지금 52,000원 정도예요. 근데 요게 한 2,000원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가 되면 5일 이평선은 한 54,000원 정도 선 그쯤 가까이가 될 거예요. 보시다가 이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5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보단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 아래에 있는 22평선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엔비디아를 보면 좀 더 정확해요. 근데 엔비디아 차트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가 22평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한은 들고 가셔도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끝도 없이 올라왔던 이수페타시스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흐름을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자체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이평선, 그 투자하시는 기간에 따라서 이평선 흐름도 잘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종목의 흐름까지 같이 챙겨두셔야 잘 볼 수 있다는 점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종목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오는 동안에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AS텍에 대한 지금 올라왔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상당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고스님께서는 아무리 2차가 힘이 없어도 내일 인터배터리 개최인데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벤트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2시 반등이 됐으면 좋겠다 고고고 외치고 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진님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 이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해서 또 이어가 볼게요. 네. 다음엔 어떤 종목 볼지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이번에는 강승수님의 종목 네.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매수 가격은 67,500원이고요. 비중은 12%입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현대위아가 딱 6만 원에 걸쳐 있죠. 오늘 사실 장중에 더 좋았습니다. 61,700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좀 다는 모습인데요. 자, 현대위아 지금 흐름을 이제 탄 건지 그러면 67,500원 이 매수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런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쯤에 나왔던 고점이 67,000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67,500원 과연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현대위아, 현대그룹주도 좀 탄력 받는 분위기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위아 이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체가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 되나서요.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여기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봉으로 잘 안 보일 때는 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여기서 바닥은 계속 다지는 모습이고 위쪽으로도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때니까 작년 한 3월 달부터 1년 넘게 계속 박스권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박스권을 위로 뚫고 올라갈지 아래로 뚫고 내려갈지 이 부분은 실적이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워낙 잘 안 움직여도 답답한 종목이니까요. 전고점 근처만 가면 매도 물량 나와서 밀리고 이런 모습 나오는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좀 좋았어요. 올해는 작년이 재작년보다 좋았던 그거보다도 올해는 훨씬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영업이익 기준 뭐 올해 한 2,8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위아가 뭐 실적 외에도 모멘텀도 하나 있습니다. 저 로볼드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 현대위아가 주차 로봇을 이렇게 출시를 선을 보였었거든요. 이 차량을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이게 쭉 밑으로 쭉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고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이거 지금 실제로 건물에 적용할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뉴스화되면 뭐 워낙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주차 로봇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투기적인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없던 부분들이 매출이 발생되고 거기서 수익이 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요. BPS도 지금 거의 뭐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6만 9천 원 정도니까 PBR 기준으로는 0.5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0.5배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또 뭐 그런 부분들 밸류업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가가 지금 현재 수익 내고 있는 거 그 수익 가치나 기업의 자산 가치 이런 거에 비해 갖고 주가가 낮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또 주가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저항선은 일단 7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였습니다. 네. 오늘 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네요. 자, 이 종목 매수 가격이 6만 7천 원대였죠. 그 이상 충분합니다. 7만 원대, 7만 원대 중반까지도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현대위아였습니다. 네, 현대위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이 벌써 45분인데 네. 한 종목만 더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한 종목 더 맡겨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쭈야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릴게요. 네. 강원에너지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그러게요. 종목을 꼭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단가가 19,75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하락하고 있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강원에너지가 리튬 관련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엮이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적 부분들은 뭐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 이런 쪽, 뭐 리튬 쪽도 마찬가지고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작년 같은 시세를 기대한다라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시세를 강하게 뽑은 이유가 바이든이 그 IRA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IRA를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2차 전지가 그때처럼 강하게 시세를 뽑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위에서 쭉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14,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한 8,0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요.
50%도 훨씬 더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변동성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22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자, 현재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17,019원입니다. 자, 내일은 이거보다도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강원에너지는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들고 가 보시되,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여기는 막혀있는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정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한참 매물 쌓아놨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참 매물을 쌓았습니다. 그 자리가 21,000원 정도가 되니까 뭐 21,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 22평선이 있는 자리 내일은 좀 더 올라올 거예요. 지금 오늘은 17,000원대지만 이 가격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원에너지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전문가님부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갈게요. 자, 10대에서 30대까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운세 유형이 뭔가요? 이런 설문조사인데, 네. 자, 5위가 바로 궁합이었고요. 궁합 다음으로 인기 없는 것 4위 보겠습니다. 4위 뭐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띠별 띠별 운세였습니다. 운세. 12.6%. 오. 아, 그래도 이거는 두 자릿수까지는 나왔네요. 궁합은 4.3%, 거의 잘 안 본다는 거고. 네. 띠별 운세는 보긴 봅니다. 봅니까? 다른 거를 보진 않는데 안 보는 저랑 거예요. 안 맞는 띠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저랑 안 맞는 띠가 있대요. 제 띠랑 상극인 띠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띠별 운세가 아니라 궁합 아니에요? 아, 그 궁합인가? 띠별 운세 그거 있잖아요. 매일 뭐 몇 년생, 그거 무슨 안 띠. 봐요. 아, 그거. 안 봐요. 저는 이거 사실 지금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게 오. 저 이거 자주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자주 막 누르다 보면 그 매일매일 뜨는 거 있죠. 오늘 뭐 화요일에 운세하면서 제가 호랑이띠인데 네. 호랑이띠에 86년생 그리고 뭐 74년생 이런 식으로 막 몇 년생에서 뜨는 게 있거든요. 네. 매일째 한마디만 딱 나와요. 사실 자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마디 쓱 보면 괜히 머릿속에 맴돌아요. 믿지는 않는데 왠지 뭔가 좋은 뜻이 막 풀어져 있으면 좋은 게 있겠거니 막 두리번거리게 되고 안 좋은 얘기가 한마디 있으면 그쵸. 괜히 몸 사리게 되고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띠별 운세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좀 많이 보네요. 저는 사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5가지 중에 띠별 운세를 가장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지금 정씨, 상호행에 나이가 공개된 것 같은데요? 뭐 나이는 뭐 예전부터 공개 다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 잠시만요. 서당깨님, 또 루머를 이렇게 잠시만요. 74년생이라뇨. 이건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 맞아요? 74년생이 아니라 거기서 24살 빼주세요. 24살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86년생 숙자 이님께서도 혹시 저랑 동갑이신가요? 모르겠어요. 띠별 운세를 많이들 안 보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 전문가 빨리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전문가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게요. 네. 셀리님의 종목이고요. 역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돌아가죠. 그 중에 또 인지도 높은 종목 그쵸. 하나 갑니다.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매수 가격은 24,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해도 될까요? 관망해야 하는지요? 자, 이런 질문인데,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주가 흐름은 좋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좋지만 최근이 좋지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이것도 증자 소식 얼마 전에 나왔었죠? 오. 급락이 나왔다가 21,100원까지 떨어지고 이제 조금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한 번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이때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장의 주가 흐름은 양호해 보이는데 과연 지금 추가 매수 이대로 다시 올라간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3만 원 근처 구간에서 흐름을 좀 잘 지켜주다가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주권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투자에 대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 한 700억 정도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최근에 엑시노스에 대한 또 계속해서 투자를 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이 또 그 부분에 대한 후공정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수주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또 늘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뭐 HBM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또 이제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한 투자를 또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그대로 수익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꾸준하게 또 해주고 있거든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앞선 구간을 보게 되면 25,000원 구간에서 26,000원 구간까지 지금 너무나도 좀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된 상태예요.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또 이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지 당장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부재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잡는 구간을 만들어 나간 다음에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5,500원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워낙에 지금 시장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다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좀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을 추가 매수하는 시점 자체는 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하는 움직임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차오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올 수 있는 3분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확실하게 바닥을 좀 더 잡아주는지 보시면서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 줄 때 추가 매수를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님의 하나마이크론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할 때는 살짝 이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기는 그래도 3분기는 좀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반도체 쪽 수급이 조금 더 확실히 들어오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고생하는 경우들이 꽤 그쵸. 있으니까요.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확인을 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김영길 전문가와 함께 하나마이크론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는 동안에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담 올라오고 있고요. 수루수루 만수루님께서는 LNF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궁합이랑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띠별로 궁합을 한번 맞춰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휴머니스트님께서 개띠와 말띠가 네. 호랑이띠랑 잘 맞대요. 아. 말띠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얘기 좀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개띠가 몇 년생이죠? 모르겠어요. 90년생이죠. 제가 제 띠는 아는데 이거 네. 몇 년생이 무슨 띠인지 모르겠어요. 90은 말이고요. 아, 90이 말이에요? 양. 그러면 9위는 원숭이. 그럼 제가 헷갈렸습니다. 말띠를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나 봐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도 모릅니다. 뭐 띠별로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냥 성격 잘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반도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유난히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유튜브에서 손블리님의 종목이고요. 사피엔 반도체 27,5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길게는 안 보시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언제쯤 매도 시점이 좋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AR 안경 쪽, 그러니까 증강현실 쪽에 스마트 안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안경의 핵심 부품인 이제 또 이 LD도스를 또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화소를 조종하는 후면 기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피엔 반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피엔 반도체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가고 있고 일단은 올해 당장에는 아직까지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또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돌아서는 그런 이제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마이크로 LED, 뭐 OLED 이러한 쪽들도 결국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장이 된다. 즉 이제 꾸준하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OLED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 주목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탄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상승 흐름 때 저는 한번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급이 최근에 한번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잘 들어가는 구간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윗꼬리를 부딪힌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최초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구간이에요. 즉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윗골이 그렸고 이전 구간에도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윗골이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3만 1,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구나. 요거를 일단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꾀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적자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펌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타이밍이 지나가고 만약에 이 타이밍에 매물대를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을 차익 실현의 그런 이제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만 원 정도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3만 원 구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3만 5천 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뚫어주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또 다시 한번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3만 원 구간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진단 받아봤는데요.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있는 구간이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고 돌파가 될 때는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띠별 운세 얘기 나오고 나서 띠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셨어요? 휴머니스트님이셨나요? 아니면 흑질백자님이었나요? 네. 흑질백자님이 몽키키키 강다리 찡찡이 이거 알아요? 뭔지 모르죠? 네. 예전에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몽키키키? 그때 그 노래가 처음에 똘기덩이 호치새초미 차축인묘
이렇게 해서 드라고 요령이 마초미미 진사오미 몽키키키 강다리 찡찡이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12간지를 외웠거든요. 네. 그 노래 가사로 지금까지 되새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띠 같은 걸 셀 때 이렇게 외워요. 그래 뭐였지? 그래 몽키 끼끼 강다리 찡찡이 그래 이렇게 해서 띠 외우거든요. 제 또래 분들은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찰빵님이 윤지행님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채팅창으로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얼굴로 숨길 수 없는 편인데 이건 진짜 몰라요. 그만 대배우 윤지 그만.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네. 3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띠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3위로 가볼게요.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보는 운세 유형입니다. 3위는요. 별자리? 별자리입니다. 별자리가 띠랑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별자리 운세가 14%를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까지 나왔고 네. 남은 게 사주와 타로. 역시 많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거. 나온 게 1, 2위를 차지하는군요. 자, 네. 그러면 별자리 운세까지는 사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주풀이와 타로의 양대산맥의 대결입니다. 1, 2위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로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 미란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는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1위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삼성공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15,740원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6월장 기록했었던 고점 뚫는데요. 네, 이거 신고가 경신입니다.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 HVAC 다시 한번 이 단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동차 냉난방 공조 시스템 기업이죠.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왜 부각이 됐었냐면 엔비디아가 신규 칩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냉각 수요가 부각이 되면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칠러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용어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얼떨결에 AI 열풍을 탔던 종목인데 오늘 이 반등 너무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공조 강한 반등 보였습니다. 이어서 노브랜드가 오늘 장에 2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8,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5월 말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의류 ODM 기업이죠. 노블랜드라고 해서 이 노블랜드 우리가 아는 PB 상품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급반등 이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못 들어가지만 거의 임박하고 있고 증시 입성 첫날 따따블 직전까지 급등하는 4배 가까이까지 급등하는 시세를 보였다가 주가 연일 하락하다가 반등합니다. 한전산업이 오늘 주가 8%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서 지난 10일에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마감했었던 종목인데요. 재차 오늘 장에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제로투세븐 눈에 띄시죠? 6%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이런 저출생 관련주가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당정에서 18자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아직 이 부서가 출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정책이 지원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주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서고 있네요. 양봉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샘표 식품이 오늘 장에 28%. 자, 이 종목은 보시면 5월, 6월 들어서 상승이 그리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 7% 그리고 이달 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게 거의 지금 올라가는 대부분이에요. 이달 들어서 40%의 시세를 보여주는데 그동안 음식료품 관련주 올라갈 때 별로 부각이 안 됐었던 종목이고 장류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도 역시 미국 쪽에 고속 성장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열풍에 맞춰서 유기농 고추장을 수출하고 있는데 연평균 25%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 콩 발효 소스가 미국에서 연평균 3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샘표식품이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뒤를 이어서 10위권 아래 보시면 뭐 그리드위즈 아까 짚어드렸던 DER 전력 수요 관리 관련주고요. 국내 1위 기업. 그다음 쭉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올라와 있죠. 저출생 관련주. 조금 올라갔다가 이 종목은 탄력이 미비합니다. 0.7%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두 가지 종목 오늘 오후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순위가 크게 급상승하면서 10% 이 시각 상승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인데요. 바이넥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각되는 이슈는 없습니다만 어제 나와 있던 기사 보시면 최근에 증권가의 분석이 하나 있었네요. 셀트리온 시밀러 CMO 수혜를 받으면서 하반기 매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셀트리온 덕분에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실적주로 이런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움직일 종목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삼천당 제약 9%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의 주가가 또 고점 경신을 시도하면서 제약 바이오주 어떻게 움직일까 주목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50만 주를 매각하면서 생산 설비를 확보한다. 보유하고 있던 그 자사주 주식을 팔면서 돈을 확보해서 생산 설비 확보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같은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3조 원짜리 바이오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좀 순위가 바뀌어서 아까 들어갔던 종목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양생명인데요. 오늘 동양생명이나 금호건설 같은 저 PBR주 0.3배도 안 됩니다. 저 PBR주들이 조금 반격을 주고 있는데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동양생명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급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도 괜찮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동양생명 혹은 뭐 금호건설이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대금이 사실 채 이제 또 뭐 99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크게 윗꼬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호건설은 지금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 PBR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또 이제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이 밸류업 느낌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 주려면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주도를 한다라는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도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 같이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슈 있고 주목을 받는 섹터군 가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생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들고 가면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네. 어떤 분들 또 와주셨나요? 가지가 싫어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태일신당님, 띠 얘기가 앞서 좀 많이 나왔었죠.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히히, 띠는 띠일 뿐. 네. 12지시 모두가 좋아요. 내가 고운 마음, 밝은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욕심부리지 말고요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다 좋다. 그쵸? 잘 흘러갈 수 있다. 이런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요소에서도 맞아요. 이 긍정적인 생각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명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안고서 다음 종목 진단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유튜브의 종목을 한번 네. 가볼까요? 수루수루 만수루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LNF죠?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종목이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좀 반등 그램이 나오다가 바로 또 밀려 내려옵니다.
17만 원대까지 잠깐만요. 매수 가격이 최근 거의 고점 부근인데요. 자, LNF 매수 가격이 지금 17만 7,650원이고요. LNF에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이 17만 7천 원대. 그러면 사실 그 전에 매수하신 거군요. 자, 그러면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가 밀려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우셨겠습니까? 매수가 왔다 싶었는데 거기서 바로 또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자, 그러면 LNF 다시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안 갈까요? 지금 15%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또 바닥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죠. 이거 바닥 아닐지도 몰라.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이런 공포, 우려감. 과연 떨쳐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LNF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이거 지금 15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PNT나 대주전자 재료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주목을 받았다라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줬고, 이 수급으로 앞선 구간을 또 다 삼켜줄 만큼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는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LNF를 포함을 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느냐를 이제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 2차 전지가 이제 관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을 잡기는 잡았지만, 그러한 이제 이슈가 다 같이 보내준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2차 전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거였거든요. 그럼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LNF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 크게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의 매물에 부딪혀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만 원 구간, 그리고 18만 원 구간, 19만 원, 20만 원 구간에서 또 매물벽이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18만 원 구간의 매물 구간 뚫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크지 않고 그 수급이 지금 또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하반기까지 이제 또 다시 한번 출하량을 회복을 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리튬 가격이 또 안정을 못 잡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를 이어나갔었고, 그러면서 또 출하량 또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출하량을 또 늘려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출하량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정도는 계속해서 좀 잡아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LNF 같은 종목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LNF 같은 경우에 요 구간에서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023년 말에서 이제 요 정도 구간, 요 구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또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고 앞선 구간에 이 매물 구간을 또 소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2만 원 구간까지,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한 그림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들어갔었던 수급이 그대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몇 개월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출하량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겠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매물 구간이 지금 또 연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해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양극재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LNF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수요가 끌어올려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맞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 흐름, 앞서서 이제 뭐 PNT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중에도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어떠한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수급 흐름이 들어와야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에 아주 강력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주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하반기에 또 이러한 이제 또 이 출하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으니까 몇 개월 정도 또 기다리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는 다시 이제 그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 주는지,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매물 구간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LNF였습니다. 네. 일단은 LNF의 기다림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등이 나올 때도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몇 가지 가격의 매물 구간이 확실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LNF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수루수루 만수루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종목 진단해 주실 때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셔서 그런지 가을이님께서 수급 천재 토마토 형일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수급으로 이야기를 혹시 해주실런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1시간 동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던 종목인데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조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살짝 달렸더라고요. 13,800원, 비중은 5%. 방송을 보고 조금 담아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정확하게 언제 방송을 보고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의 수익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고 가면 좋을까요? 저도 또 가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님이 상당히 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삼성공조가 오늘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HVAC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주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AI 반도체 혹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공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CLAS라든지 혹은 워트가 뒤로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삼성공조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공조가 마찬가지였어요. HVAC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아주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윗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강력한 수급을 또 밀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힘이 죽어 있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힘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오후까지 지금 이러한 밀어주는 수급들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뚫어주는 흐름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삼성공조가 16,000원 근처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윗꼬리를 계속해서 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 정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 또한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시장 약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약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그림을 유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크게 그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봉이 좀 차 있는 그림을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종가까지 밀어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추가적으로 급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단기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할로 차익 실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연속적으로 그렸던 구간이었죠.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좀 확정짓는 선도 정해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주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약간 14,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강력하게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또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14,000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이제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또 이제 매수가 근처다 보니까 수익률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도 하니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가까지 윗꼬리를 크게 그리지 않는지, 윗꼬리를 크게 그려주지 않으면은 남은 물량은 차분하게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약간의 꺾이는 듯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남은 물량도 전량 차익 실현 정도로 이제 차분하게 그냥 급등 잘 나왔고 힘도 좋으니까 남은 물량은 좀 수익 극대화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삼성공조 단기적인 대응 전략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000원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좀 해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끝까지 좀 들고 가보시기를 권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윗골이 크게 달리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도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랭킹쇼 오늘의 주제 1위와 2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10대부터 30대까지 가장 많이 보는 운세 네.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타로, 사주. 그리고 사주 이렇게 있거든요. 과연 1위, 2위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1위는 사주풀이었어요. 두구두구 하다 말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위는 사주풀이가, 와, 이 친구 압도적이네요. 사주풀이가 35%입니다. 와. 확실히 사주는 정말 대단하네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타로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러게요. 타로점이 24.7%. 사주풀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별자리나 띠별 운세 이런 다른 운세 풀이들은 확실히 제쳐주는 모습. 맞습니다. 타로점이 오늘 2위였습니다. 자, 1위, 2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모찌모찌님께서는 네. 와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지금 찰빵님께서 1시간 반도 빨리 가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랭킹쇼가 처음에 1시간 반 했을 때 뭔가 길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을이님께서 창행, 윤행,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내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헤어져야 내일 다음 또 프로그램을 뵙죠. 돌고 그쵸? 저희가 다시 힘내서 내일 맞아요. 충전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뭐 아쉬우시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죠. 인사 또 반갑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질 백장님의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는 내일 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랭킹쇼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상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해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